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질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특히 반복되는 질문은 무의식에 저장된 필요한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초월적 지성이라 부를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인식과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왜 건강하지 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찾을 것입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서 진동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어떤 법칙을 가지며 움직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서는 죽어도 컨티뉴, 저자는 최혜직, 출판사는 노들입니다. 이 책에서 저승사자가 말하는 법칙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질문법. 너희 인간들이 가진 뇌에 대해서 얘기해주마. 너희 뇌는 어떤 것 같으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지적 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특별 영역에만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너희 뇌는 대단히 멍청하다. 내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너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뇌는 인간의 육체를 관장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려 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지. 자기계발서에서 읽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릴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고릴라가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건 레몬 이야기죠. 레몬을 떠올리기만 해도 침샘에서 침이 샘솟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이건 생각이 창조를 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 생각으로 내가 관장하는 육체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지. 오로지 생각만으로 건강해진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왜 그런 것 같으냐? 글쎄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믿음과 자신이 말하는 것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소리지. 이 거리감을 내 작용을 이용해서 좁힐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주 간단하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자신에게요? 너희 놈들은 참 이상하지. 질문을 상대방에게만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게 너희들이 하나임을 모르고 분리로 인식한다는 증거이다. 자신에게 물어봐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남에게 하는 것보다 낫다. 자신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는 내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초월적 지성에 연결될 수 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뇌는 인체의 생존만이 최우선이기에 칼로리를 최소한으로 소모한다. 그런 뇌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뇌는 그게 생존에 직결되는 줄 알고 답을 찾기 시작한다.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나는 건강하지? 그게 뭐예요? 왜 나는 건강하지라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작용한다. 뇌는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이 건강한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무의식 속에 저장해 두었던 기억을 모조리 꺼내어 찾고 새로운 정보도 계속해서 수집한다.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거 참 신기한데요? 너희 뇌가 가지고 있는 작용 중 하나인 내재적 전제 조건 때문이다. 가진 경험들에서 유사한 것들을 찾는 것이지.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그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돈과도 연관이 되지. 오, 돈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죠? 아주 쉽다. 내가 한 말을 응용해서 해봐라.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 좋다. 하지만
넌 살짝 어색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부자다라는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긍정 확언과는 확실한 차이도 느꼈을 것이다. 너의 느낌을 말해보아라. 나는 부자다라는 긍정하고는 확실히 거리감이 너무 커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실제로 전 죽었으니 불가능을 알고 있잖아요.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부자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된 이유를 찾게 되는데 답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 바로 그거다. 잘했다. 말만 긍정하는 긍정학원과 이 질문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확신이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된 이유를 찾으라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살짝 이상하진 않았나? 네, 긍정학원만큼은 아니지만 믿음과의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 이유를 말해주마.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된 이유를 찾으라고 하니까 뇌가 찾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다. 건강한 이유를 찾는 것은 건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 그런데 부자가 된 적이 없는데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어려운 거지. 이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초월적 지성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리를 경험한 너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초월적 지성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건가요? 그런데 초월적 지성이 뭐예요? 초월적 지성은 근원과 같은 말이다. 즉, 우리가 앞서 말했던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곳이다. 너의 내면에 있는 본래의 내가 출발한 곳이지. 초월적 지성에 연결을 더 강하게 하면 되나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하나씩 확장하는 것도 좋다.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물어보면 어떨까? 돈으로 해보자. 돈을 가지고는 있죠. 통장에 있긴 하니까 왜 나는 돈이 점점 많아질까? 바로 그거다. 뜸 들였지만 잘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확장하는 질문을 하면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 그럼 그것을 행동하도록 아이디어를 던져준다. 해직은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해봤다. 왜 나는 부자가 된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빠르게 연산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 답이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장선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 신기한 아이들은 뭐야? 가능은 한 건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질문하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순간이 항상 중요한 것이다. 만약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으면 갑자기 내가 초월적 지성에 연결될 수도 있다. 무의식 속에서 찾다 안 되어 초월적 지성에 기대게 되는 거지. 뇌에는 송과선이 있다. 그 송과선의 주파수가 내부와 외부를 넘어 우주로 간다. 그럼 우주에서 답을 줄 때가 있다. 이를테면 여러 날 후에 갑자기 깨닫는 상황이 그런 경우다. 이거 대단한데요? 어찌됐든 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에 주파수가 어떻게 초월적 지성과 연결되나요? 이 모든 공간은 진동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초월적 지성과 너와의 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진동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 너의 내면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내면에서 더 이상 답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뇌의 송과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쉽게 말해서 기대라는 거지. 원래는 이것도 너의 내면이 답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 인간들에게는 가장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인간의 인생은 원래 모두 우상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세상의 법칙 자체가 말이다. 모든 공간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지. 에너지는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의 몸도 진동이다. 제 몸이 진동이면 핸드폰 알림처럼 계속 징징 울리나요? 그렇다. 너희는 쉬지 않고 징징거린다. 너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 심장은 항상 뛴다. 그 심장의 진동으로 혈액을 운반한다. 혈액을 공급받은 뇌는 주파수를 형성한다.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주파수를 말이지. 아, 몸이 진동하는 건 모두 심장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군요. 그래, 심장이 있기에 인간은 살 수 있지. 이 생물학 수업 괜찮았느냐? 네, 이해가 쏙쏙 돼요. 생각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 윤회하면 지금 익힌 것들 전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윤회를 할 때는 너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너희가 있는 것을 선택한다. 완전 초기화가 되어 다시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지. 가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봤을 거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 외에는 잊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너희의 선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 저승사자는 인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으로 해직을 데리고 들어왔다. 세상의 법칙을 한눈에 보여주마. 거울을 들여다봐라. 저기 절실한 영업사원이 보이지? 무채색과 무지개색이 계속 교차하는 놈이 있을 거다. 그를 봐라. 해직은 저승사자가 말하는 사람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잘 이끄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이 재능을 살려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이가 차고 회사 내에서 책임이 커지고 뛰어난 후배들도 생기면서 입지가 좁혀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는 순간 과거를 떠올린다. 오래전 그는 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 고객은 무거운 짐을 나르려 든 참이었다. 이것만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무리 그래도 난 안 사. 네,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는 허탕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전화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다. 자기는 필요 없지만 내 지인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그 남자는 이 경험을 떠올리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따뜻한 말, 축복을 담은 인사, 존중하는 태도 등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베푸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보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 물건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으로만 나누며 판단해버렸구나.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나눌 필요도 없었고.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영업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었다. 두려움이 가라앉으니 모든 것이 즐거웠다. 그의 에너지 장색도 무지개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이건 그냥 잠시뿐인 게 아닐까? 그가 바라는 미래가 펼쳐지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지금 영업량을 몇 배는 더 늘려야 했다.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 나는 또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판단하지 말자. 미래는 어차피 불확실하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오, 이 사람 딱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고 마음먹은 거군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상쇄되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그래, 잘 짚었다. 그의 생각에는 7가지의 세상의 법칙이 모두 녹아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만 생각해서 행동하면 이상이 실현될 테지만 그렇지 않지. 7가지 세상의 법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2개밖에 몰라서. 남자의 생각과 행동 안에서 법칙들이 펼쳐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확장되며 다시 순환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너희 인간 세상에만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인간 말로는 영업이지. 자기 재능을 알고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주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다르마의 법칙이라 부른다. 자신을 알게 되면 이 다르마의 법칙의 흐름에 타는 것이 매우 쉬워진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다음으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네, 영업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도왔죠. 그건 베풀매 법칙과 초연의 법칙이 함께 작용하는 행동이다. 베푼 건 알겠는데 초연은 모르겠어요. 영업의 결과에서 벗어나 초연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과 상관없이 그저 상대를 위해 베풀었다. 그러니 다르마의 법칙과 베풀매 법칙 그리고 초연의 법칙이 적용되어 우주의 흐름에 확실하게 타게 되는 것이지. 너무 잘 이해됩니다. 나머지 4개가 남았네요. 남은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과 최소 노력의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다.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이죠. 도움을 준 고객이 다른 지인을 소개함으로써 카르마가 되었죠. 그리고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전혀 모르겠어요. 성장의 법칙을 적용하려 해도 모르겠어요.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단은 성장을 방해한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등의 생각은 모두 판단이다. 판단하지 않음을 선택할 때 재능의 순수한 꽃이 핀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판단을 하는 순간 평범해지지. 자신이 한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카르마는 이미 너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카르마는 베풀매 법칙과 함께 작용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과 초연의 법칙을 함께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지. 대가를 기대하고 도와주면 초연의 법칙 위반, 순수 잠재력의 법칙 위반이라 흐름을 탈 수 없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어야 흐름에 탈 수 있다. 하지만 인간들은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의로 하지. 그럼 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서 집착이 생겨나고 감정이 좋지 않아지며 결국 인생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 너는 경험했지 않느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말이지. 그러네요. 저는 도움을 준 것에 집착했죠. 친구는 그걸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만 눈에 보였겠죠. 그 친구가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네요. 잘 생각했군. 나머지 법칙도 생각해봐라. 나머지 법칙이 최소 노력의 법칙과 의도와 소망의 법칙이죠. 의도와 소망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 남자가 해야 할 영업 목표이죠. 회사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했다면요. 그럼 의도와 소망은 이미 흐름을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노력의 법칙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때 흐름에 타게 된다. 그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그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초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판단하지 않는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최소 노력의 법칙까지 작용하면서 흐름에 완벽하게 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남자는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들만 알아도 세상 사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법칙들을 알게 되어도 자신을 모르고 목표를 뚜렷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갈 뿐이다. 고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아야 함이 중요한 것이지.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생각, 그 중에서도 반복하는 질문은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무의식은 현실을 다시 빚어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뇌를 통해 삶의 흐름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나는 왜 부자가 되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 생각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지?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나브로 책방이었습니다.